마블 드디어 다시 부활했냐? 이번이 진짜 찐 막이다. 이거 망하면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하던 중 오늘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가 개봉했고 개봉하자마자 감상을 하고 왔는데요. 드디어 이래야 마블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안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안고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엔드게임 이후 그동안의 영화들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영화는 진짜 각 잡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웨이홈 이후 닥스2, 토르4, 블랙팬서2에서 정말 큰 실망을 했던 저에게 퀀텀매니아는 아직 마블이 죽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마다 모두 느끼는 것이 다르기에 호불호는 분명히 있지만 이전 작품들에 비하면 충분히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다른 작품에 비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CG가 좋았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을 처음 볼 때 정말 CG팀이 갈려나갔겠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본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보면서 얘네가 진짜 이를 갈고 제대로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퀀텀매니아라는 부제에 맞게 작품은 초반부를 제외하고 전부 양자 영역에서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 전에도 우리는 앤트맨 1편과 2편을 통해 양자 영역이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었지만 이번 퀀텀매니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본 양자 영역은 극히 일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1편과 2편에서 잠깐 본 양자 영역은 정말이지 공허하고 알 수 없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공허는 무슨 양자 영역이라는 걸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자 영역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곳은 지구 밖 다른 외계 행성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곳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배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 역시 CG팀이 혼신의 힘을 담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배경을 보고 감탄하면서 역시 최근에 본 아바타2가 떠올랐는데 아바타2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 외계라는 상상 속의 요소를 넣어 익숙한 아름다움을 만들었다면 앤트맨3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음에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일반 영화관에서 시청했는데 이를 보면서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로 볼 걸 하는 후회를 했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영화의 스토리를 정리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부 도둑에 불과했던 스캇은 세상을 구하고 길 가면 누구나 다 알아볼 정도의 유명 히어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까지 내면서 평화를 만끽하던 중 자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일을 저질러 구치소에 들락날락하는 캐시와 만나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전부터 자신도 히어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떡밥을 남겨왔던 캐시가 행크의 도움을 받아 양자 영역에 가지 않고도 양자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고 그런 캐시의 재능을 알아본 행크는 마냥 좋아합니다. 자네 세계는 이를 비밀로 하고 장비를 개발했는데 캐시가 양자 영역에 신호를 보내자마자 신호를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며 자넷이 장비를 꺼버리지만 현장에 있던 스캇, 호프, 캐시, 자넷, 행크는 모두 양자 영역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양자 영역의 영혼을 불태운 CG팀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편과 2편에서 본 양자 영역은 공허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안에는 겉보기에는 전혀 아니지만 지구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은 물론 식물과 문명도 있으며 지능이 있는 생명체들도 있었죠. 캐시와 스캇은 원주민처럼 보이는 생명체들과 만나는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한 생명체들도 있었고 이상한 형태의 생명체들도 있었습니다. 자넷은 호프 그리고 행크와 함께 이동을 하는데 자넷이 양자 영역에 있던 과거 알고 지냈던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한 지인을 찾아가는데요. 현재 이 양자 영역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로 가득한 문명이 존재했고 그 문명의 꼭대기에는 정복자 캉이 있었습니다. 과거 양자 영역에 떨어진 자넷처럼 캉 역시 멀티버스 속 다른 자신들에 의해 양자 영역에 갇히게 된 것인데 멀티버스를 여행할 수 있는 그의 우주선의 엔진이 고장난 상태로 갇힌 것이었고 자넷은 과거에 자신이 갇혀 있었을 때 그런 캉을 도와 엔진을 고쳐주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양자 영역을 나갈 기회를 얻지만 캉과 연결되어 있는 엔진과 접촉하자 그의 과거를 볼 수 있었고 하나의 시간선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우주를 파괴하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캉을 내보냈다가는 지구뿐이 아닌 우주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때문에 자넷은 캉이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거대화시킨 후 도주했으며 다른 종족들과 함께 캉에게 맞서 싸움을 지내다가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양자 영역에는 스캇이 만난 원주민들, 즉 캉에 의해 가진 것을 잃은 반란군들과 캉을 받들며 사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캉은 자신의 수하 모독을 보내 스캇을 잡아오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독은 앤트맨 1편 스캇이 소멸시켰던 데런이었고 그는 캉에 의해 개조되어 충실한 부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캇을 잡은 캉은 캐시를 이용해 스캇을 협박하는데 자신의 수트를 이용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으로 염력을 부리듯 스캇과 캐시를 쥐어짰고, 스캇은 캐시를 지키기 위해 캉의 명령대로 거대화된 엔진을 축소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스캇은 거대한 엔진 안에서 수많은 선택이 존재하는 확률 폭풍에 갇히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또 다른 자신이 나타나 정신없이 방황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편의 양자영역에서 캐시의 말을 듣고 깨어난 스캇의 모습을 보여주었듯, 이번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캐시의 목소리를 들은 모든 자신들이 캐시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뭉쳐 흡사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듯 힘을 합치고 뒤늦게 등장한 호퍼와 함께 엔진을 원래의 크기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엔진을 손에 넣은 캉은 캐시를 풀어주지 않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양자영역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죠. 그러던 중 행크는 자신이 양자영역으로 보냈던 개미들과 재회합니다. 심상치 않은 모습의 개미들은 이미 자신들의 문명을 만들어 지내고 있었는데, 그 기술력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캉은 홀로그램 방송을 통해 후나 말씀을 시전하는데, 안에서 진작에 도주했던 캐시가 방송을 해킹해 반란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딸바 보인 스캇은 이전보다 훨씬 거대해진 역대급 크기의 모습으로 웅장하게 등장하며 우리 딸 내놔를 시전하면서 군대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상대하기는 힘들어 보였지만 스캇의 뒤로 반란군들이 도착했고, 스캇이 호프와 함께 캉이 가동한 코어를 파괴해버리자 극대노한 캉이 직접 나서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쉬운 게, 분명히 스캇을 처음 잡았을 때는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으로 완벽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다시 한번 스캇과 싸움을 시작한 캉은 단번에 제압은커녕 맞아주면서 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캉은 역시 이길 수 없는 상대였는데, 여기서 행크가 곤도를 도와주러 온 로한 마냥 개미 군단을 데리고 쳐들어오면서 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일행은 캉의 엔진을 이용해 포탈을 열어 빠져나가려는데, 그 순간 죽지 않은 캉이 다시 등장하고 스캇은 자신의 포탈에 들어갈 차례에 들어가지 않고 캉과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되죠. 여기서 캉은 부서져가는 수트로 마지막 한 발을 이용 스캇의 수트를 무력화시켰고, 두 명은 서로의 수트 없이 육탄전을 펼치게 됩니다. 스캇은 점점 밀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호프가 나타나 캉을 제압했고 엔진과 함께 그를 보내버리는데요. 여기서 저는 정말 아쉬웠던 점이, 첫 등장에서 손가락질 하나만으로 엄청난 강력함을 보여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하겠다는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수트가 없으니까 주먹질밖에 못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이 컸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에 멀티버스를 정복하려는 인물이고, 소개로는 다른 멀티버스의 캉들도 죽이지 못했다는 인물인데 겨우 수트 하나 없어졌다고 인간 수준에서 비빌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우리가 처음 맨몸으로 헐크 좁혀는 타노스를 봤을 때 느꼈던 공포심과 달리 허무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진짜 계속 말하지만 손가락질 하나로 염력 쓰고 포탈 열고 하는 모습이, 와 쟤는 진짜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 편에서는 겨우겨우 탈출만 하고 죽이지는 못해 이제 다음 어벤져스 5에서 본격적으로 다른 히어로들과 힘을 합쳐 맞서겠구나 했는데, 뭐 죽었다고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앤트맨과 와스프 선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끝에서는 스캇이 다른 무한의 멀티버스에 캉이 몰려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닌가 고뇌하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우리가 본 캉이 죽었다 해도 다른 멀티버스에 캉 하나 주워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걱정하는 건 이런 식의 전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전 빌런들은 진짜 힘겹게 잡거나 아니면 수감을 시키던지 또는 참여하는 전개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일회용 자폭 드론으로 써버린 다음 어차피 다른 멀티버스에서 주워오면 됨 킥킥 하면서 너무 쉽게 빌런을 죽여버리거나 너무 쉽게 히어로를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멀티버스의 장점이긴 한데, 이렇게 써버리면 보는 사람도 좀 허무하고 막강한 빌런을 잡는 것에 대한 스릴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번 작품 쿠키를 얘기해보자면, 캉의 죽음을 확인한 또 다른 멀티버스의 캉들이 본격적인 캉 다이너스티, 즉 자신들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른 멀티버스의 또 다른 자신들을 모으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 명 한 명의 강력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천재 과학자 다수가 모여 엄청난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정복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히어로들이 어떻게 이들을 막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싸움의 과정에서 몇몇의 캉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다른 캉들은 그냥 엑스트라 수준의 싸움을 보여주고 죽어버리겠죠. 멀티버스 사가의 첫 단추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시청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재미있게 봤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 하고 봤는데 역시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고,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기본 이상은 했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 떠나서 아바타가 떠오를 만큼 영상미가 일단 너무 좋았고, 특유의 뇌절치는 유머 포인트 없이 적절하게 들어간 유머 포인트는 거슬리지 않았고, 벌써부터 나올 줄 몰랐던 전쟁씬은 과하지 않게 적절한 씬이었다고 봅니다. 인피니티 워만큼의 충격적이고 다음 편을 엄청나게 기다리게 만드는 무언가는 없었지만, 첫 단추 잘 끼웠고 지금 이 페이스만 잘 유지해서 작품들 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그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줄지, 단순히 영화만 봐서 이해가 가능하게 만들지,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멀티버스에 캉이 왜 몰려오게 된 건지에 대한 이유가 드라마 로키에서 나오고, 또 두 번째 쿠키에서 왜 로키가 나오는지, 또 왜 캉을 두려워하는지 역시도 로키를 봐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본 작품 퀀텀 매니아는 드라마 로키를 보고 시청하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드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을 하시거나 제 채널에 스토리를 정리한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작품을 보는 내내 자꾸 스타워즈가 겹쳐 보였는데 이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무튼 이번 작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진짜 역대급이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작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마블에게 실망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최근 작품들을 보면서 기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랬나 그냥 만족할 만큼 재미있었고 이 정도면 평타 이상은 무조건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 망하면 끝이다 마블아 라고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함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이번 작품을 보고 그래도 마블 영화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계속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